28회 문제 2번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 5년도 1월 1일 날 주 국세는 위 만기 보유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처분했대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봐도 다시 저는 그 표를 볼 것 같아요. 저희가 3번 쪽에서인가요? 그려놨던 표. 지금 잠깐 한번 확인해 보면 그 현금 스케줄에서 어디 시점인지를 저는 볼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여기도 있네요. X 5년도 1월 1일이면 여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현금 스케줄이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그죠? 그거를 감안하고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요 스케줄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지금 공정가치로 처분했다고 하고 있어요. 공정가치로 처분하고 처분 시점에서는 시장이자율은 6%로 가정한대요. 처분 손익을 구하고 적절한 분계를 하시오. 그리고 X 4년 말 만기 보유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은 98만 원으로 가정한대요. 다 주어졌네요. 장부 금액이. 이 장부 금액의 의미가 뭐죠? 만기 보유 금융자산 장부 금액은 상각 후 취득원가거든요. 그쵸? 아까 그렇게 못 받은 수익만큼 원본에 계속 가산해서 X 4년도 말에 98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공정가치로 처분했다는데 공정가치는 뭐죠? 우리가 이런 금융자산에서 말하는 공정가치는 항상 미래 현금으로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인데 그 현재가치를 나타낼 때 시장 수익률로 할인한 게 공정가치인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문제를 이제 보면 남아있는 현금 흐름이 뭐죠? 요거예요. 이거의 공정가치. 요때의 공정가치잖아요. 요때 시점에 공정가치 구하래요. 요때 시점 여기. 그럼 나는 1년 뒤에 얼마를 얻게 되죠? 100만 원이랑 3만 원, 103만 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6%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면 지금 내가 97만 698원을 예금을 해놓으면 1년 뒤에 103만 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1.06으로 나눴다는 게. 971698 곱하기 6% 하면은 딱 그 차이, 그걸 두 개를 더하면 103만 원이 되겠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땡겨온 거죠. 이거를 1년 현금 흐름을 할인한 거예요. 할인할 때 6%를 할인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 가능 증권이요.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그때도 똑같겠죠. 그렇죠? 이때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 아니라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래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분류했대요. 그렇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분류해. 물론 이제 요즘은 그렇게는 안 했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취득할 때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 아니라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분류하면서 이 자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처분 시점의 처분 손실은 동일하다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 손익을 발생시키긴 하지만 결국 매도 가능 금융자산 중에서 회사채를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데는 상각 후 취득원가를 평가해서 이 상각 후 취득원가랑 내 처분 대가랑의 차액이 처분 손실로 인식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요때 이게 가로에 단서가 아예 안 주어졌어요. 만약에 X 4년 말 만기 보유 금융자산 장부 금액이 아예 안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처분 손익. 나는 이 회사채를, 그러니까 회사채를 인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만기 보유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 만기 보유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순간 얼마의 수익률을 예상했죠? 5%의 수익률을 예상했어요. 시장이자율이 5%니까. 그럼 이때 나는 장부가액이 얼마였을까요? 요 금액을 5%로 할인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103 나누기 1.05예요. 이 단서 조항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103만 원 나누기 1.05 하면 그 값이 나오겠죠. 그거랑 이 대가의 차액이 처분 손실인 거예요. 이 부분까지는 사실 사채는 반복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 완벽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앞으로 그럼 어떤 사채 문제가 나와도 다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매도 가는 금융자산이었다면 처분 손실은 동일하겠지만 이제 기존의 매도 가는 증권을 평가했잖아요. 네. 평가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같은 게 남아 있겠죠. 그건 또 없어지겠죠. 분기할 때는 분기할 때 그게 없어지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그 시점 말에 그 평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하다 보니까 장부가액은 약간 달라졌지만 처분 손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평가 손익을 어쨌든 조정해준 그런 회계 처리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죠. 네. 28의 문제 2번에 5번은 여기서 하나만 참 추가해보면 방금 그 얘기만 조금만 더 해볼게요. 혹시라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를 했어요. 이때 공정가치 평가를 딱 했어요. 그럼 얼마죠? 이거예요. 공정가치가 97698 그쵸? 97698이 매도 가능 증권의 공정가치겠죠? 97698 그럼 그 시점에 딱 평가한 다음에 공정가치로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 97698로 나올 거예요. 아예 97698 어쨌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 없어지는 건 97698이겠죠. 그쵸? 직전에 평가하고선 그 평가한 금액으로 다시 판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요런 게 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이해가 돼야지 앞으로 사채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8의 문제 2번에 5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